요즘 어떠신가요? 혹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평생 열심히 산 게 대체 뭐였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집도 샀고 저축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는 게 뭐지?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나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자식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고 조용합니다. 모든 게 있는데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산 게 뭐였지? 철학에서는 이러한 감각을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허무주의는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허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은 내가 뭘 했나라고 후회하지만 열심히 산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다야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때, 원하던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삶의 바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남성도 그랬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발견한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이게 다였어? 이게 내가 40년 동안 달려온 목적지였어?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허무를 실패로 여깁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해. 빨리 털어내야 해. 그래서 허무를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더 바빠지려 하고 더 많은 일을 벌이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허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허무는 타락이 아니라 사유의 시작일 수 있다고요. 허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봅시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건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려 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던 절대적 의미가 사라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의미를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신이 주는 의미, 왕이 주는 의미, 사회가 주는 의미, 전통이 주는 의미.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기적을 설명했고 민주주의는 왕을 끌어내렸고 개인주의는 전통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믿고 살아야지? 니체는 이 상황을 허무주의의 도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니체는 허무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수동적 허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입니다.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어차피 다 무의미해.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능동적 허무주의는 다릅니다. 주어진 의미가 없다면 내가 만들면 되지 않아? 이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 해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고요. 만약 주어진 의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이 정해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의미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 여기서 허무는 절망과 갈라집니다. 절망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만 허무는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기대지 않게 만들고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몇 달 동안 허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뭘 했지? 그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는 돈을 못 벌어라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그렇게 놀면 안 돼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는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취미로만 해라는 말에 접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남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젊을 때는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업, 성취, 역할, 평가, 책임 같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나는 과장이야. 나는 누구의 부모야. 나는 이 회사 직원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퇴직하면 과장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가 남나요? 허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카뮈는 시지프 신화라는 에세이에서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지프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데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굴려 올립니다.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보다 더 허무한 상황이 있을까요? 끝없는 반복, 아무 성취도 없는 노동,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런데 카뮈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카뮈는 말합니다. 시지프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운명을 의식합니다. 나는 영원히 이 바위를 굴려야 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 그는 자기 상황의 부조리함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런데 나는 이 바위를 굴리기로 선택해.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의미입니다. 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부조리한 노동은 자유로운 선택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반복합니다. 이게 시지프의 바위와 뭐가 다를까요? 카뮈는 말합니다. 다르지 않다고요. 삶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고요. 의미는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요. 의미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요. 허무주의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가 요구한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남성을 다시 봅시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붓을 잡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허물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신중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회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허물을 통과하고 나면 묻습니다. 성공이 뭔데? 왜 성공해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피하면 또다시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허무는 지금까지의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조용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완전한 희망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허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허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게 무의미하다면 허무를 느낄 필요조차 없습니다. 돌멩이는 허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무는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허무를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의미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허무는 그 사실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모든 의미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건 뭐지? 오늘 밤 허무주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공허하다면 그 공허함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공허하지? 무엇이 사라졌기에 공허하지? 무엇을 갈망하기에 공허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나? 아니면 남들이 원한 삶이었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지?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선택을 해 보십시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의미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정당화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어진 의미로 살던 삶에서 선택한 의미로 사는 삶으로의 전환점입니다. 니체가 속삭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카뮤가 속삭입니다. 부조리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하라.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